여행자, 나는 이 말을 사랑한다. 삶의 진실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간직한 사람을 발견하기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진실성을 갖는 대신 너무 자주 불평하고 다른 약점들에게 쉽게 자리를 내줍니다. 리케슨 씨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천재도 아니면서 천재의 결점을 모두 갖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은 진리를 누릴 베개조차 없는 초라한 사람이라고. 리케슨 씨는 신, 죽음, 불멸성에 대해 지독한 의심을 내보이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알 수만 있다면 하고 푸념을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함께 생각할 공유할 사람이 없어 고통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내 책들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하긴 했지만 자신에게 전혀 무의미한 내용도 많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감상적이고 지루하며 신비주의적인 것들 투성이라고. 그러면서 또 내게 말합니다. 왜 언제나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평범한 영어로 글을 쓰지 않느냐고. 어째서 보다 더 단순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고 자꾸만 다른 길로 빠지느냐고. 하지만 나는 내 글 쓰는 방식에 대해 어떤 틀도 갖고 있지 않으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의도나 틀이 있다면 걸음이 아닌 결실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나의 방식입니다. 나는 무엇에 목표를 두고 단순한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단순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우리의 모두의 삶이 더 단순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그보다는 내가 닦은 이 터전 위에서 내 자신이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을 나는 언제까지나 주저없이 강조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허공에 약한 진동을 보내는 것에 불과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되기가 쉬울지라도, 설교자로서 나는 사람들에게 빵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왕교로 만든 빵과 생명의 빵을 비교해서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빵을 한 덩어리만 맛보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즉시 매우 경제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빵을 버는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로우는 자주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열차 시간표와 호텔 주소, 커다란 여행 가방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최고의 가방은 손수건으로 만든 것이었고 그 여행 가방에는 바느질 재료, 채집한 식물을 보관하기 위한 책 한 권, 망원경, 나침반, 줄자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는 화려한 차림의 신사로서가 아니라 가난한 서민으로 여행했다. 자주 도보로 여행했으며 농부나 어부의 집에서 밤을 보내기를 좋아했다. 소로우는 자신을 신사로 여겨 그가 자고 있는 동안 구두에 광을 내고 있는 구두 닦기를 보면
좀 더 소박한 신발을 신고 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그는 농부가 들판을 지나는 자신을 큰 소리로 불러 건초 만드는 일을 거들어 달라고 할 때, 여행하는 수리공으로 오인되어 수선일을 해달라거나 시계나 우산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또는 허리띠에 끈으로 묶어 다니는 그의 양철컵을 누군가가 사고 싶어 할 때 더 즐거워했다. 여행 중에도 차를 끓여 양철컵으로 마시곤 했다. 또한 과일을 끼운 빵 조각은 식사와 디저트가 동시에 해결되었으므로 훌륭한 먹거리였다. 이런 준비만 갖추면 그는 자신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 갈 수 있었다. 글을 쓰기 위한 영감을 얻기 위해, 인디언을 만나기 위해, 새로운 식물을 발견하기 위해. 소로우는 삶과 여행에 대해 이렇게 예찬한다. 여행자. 나는 이 말을 사랑한다. 여행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존경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여행만큼 우리의 생을 상징하는 말은 없다. 개인의 역사란 결국 어디에서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 또 자신이 있는 곳으로부터 여행을 떠나지만 그 여행은 소로우에게는 자기 내면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이었다. 그에게 여행은 자신을 지탱하는 근본의 힘을 얻는 곳이었다. 오늘 펼친 페이지는 여행자. 나는 이 말을 가장 사랑한다. 우리는 다 여행자가 아닌가. 뭐 지구벌 여행자라는 말도 있고, 20대 때 이제 오지로 여행을 많이 다니고, 나이가 좀 들면 뭐 유럽이나 뭐 선진국들 이런 데를 여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유럽은 한 석 달에 걸쳐서 몇 년 전에 다녀왔는데, 지금 소로우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동남아나 제3국, 특히 저는 인도, 그렇게 로컬로 들어가서 소똥 말린 것으로 차를 끓여 마시고 밥을 지어 먹고, 제가 마신 최고의 차는 소똥으로 끓인 새카맣게 탄 주전자에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왠지 선진국들 도시보다는 오지가 더 끌리는 것은, 그 삶의 모습들, 결국 사는 모습은 다르지 않구나. 뭐 방식은 같은지 몰라도 그 마음이나 그런 것들의 매력. 어느 시골 마을에 뭐 결혼식이라든가 잔치가 있을 때 축의금을 들고 가서 하루 종일 같이 그들과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술도 먹고 했던 기억들, 혼자 길을 잃고
헤매던 기억들, 뭐 그런 것들이 기억에 더 남는 것 같아요. 어느 뭐 관광지나 유명한 뭐 사찰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갔던 감흥보다는 그리고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남난희 선생님이 생각나는 게 선생님 당신 그 머그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양철로 만든 등산용 컵. 당신은 그런 것들을 받는 데가 많으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일회용 컵 쓰지 말고 이런 컵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어디서 받으신 컵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친한 사이니까 한편에서 어떤 분은 그 그릇 닦는데 세제 쓰는 게 더 환경 오염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저께 제가 유튜브에서 봤나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종이컵 있잖아요. 일회용 종이컵.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시면 그 미세 플라스틱 그게 엄청 나온다고. 꼭 뭐 환경 오염뿐만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좀 일회용을 좀 이렇게 많이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양철컵만의 낭만이 또 있죠. 일회용 컵 이렇게 또 몇 잔 마시면 이렇게 누글누글해지고 그 맛이 안 난다고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잔 부딪히는 맛도 나고 좀 가지고 다니기 번거로워도 저도 좀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뭐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이왕이면 이거 또 여행자 이거를 보니까 또 막 또 떠나고 싶은 지금 작품은 오래 한 작품이고 이번 전시 때도 걸어놓을까 말까 순례자이기도 하고 여행자이기도 하고 저 수많은 별들 속에 그 중에 하나의 행성 또 저 건널 수 없는 바다 그리고 저편에 누군가는 또 다른 나는 아닐까? 그러니까 평행우주? 약간 그런 것들 내가 그리워하는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망부석 그 바다로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된 그 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것들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또 그 님이 내 자신은 아닐까? 또 다른 차원의 나는 아닐까? 저편의 나는 또 이편의 나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 제목은 Forever After That. 영원 이후에 어떤 것 그리고 어떤 것 이후에 영원 지금과 이 순간 그리고 영원 그것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그 차원의 동시성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검정색, 흰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데 이편 저편 그리고 어제, 지금, 내일 이렇게 나누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데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다만 내가 어느 페이지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그것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담은 작품이고요. 너무 깊이 들어갔나. 지금 차를 마시고 있는데 차를 마시기 이전과 차를 마시는 순간과 지금 차를 마시고 내려놓은 순간과 이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과 지금과 당신을 만나고 난 이후와 이것이 어떻게 다르지 않다는 것,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의 작품이고,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그것을 감지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야 된다.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젊을 때 좀 열심히 일하고 이래야 한다. 이런 이분법적인 제가 여행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여행은 최대한 젊을 때 빨리 나이 먹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뭐 이런데 이게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힘들어진다 그럴까? 귀찮아진다 그럴까? 이렇게 힘이 좀 딸리면서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은 좀 더 힘이 있을 때 팔팔할 때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 내 감정이 몰캉몰캉할 때 무엇인가 나와는 다른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받아들이기 좋은 나이, 어린 나이, 뭔가 아직 형성이 안 되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이 들면서 경험이라는 게 각자의 경험이라는 게 쌓이다 보니까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딱딱한 껍질들이 점점 이렇게 두꺼워져 가면서 상대방,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자꾸 튕겨내게 되고 상대를 내 입장에서 평가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유연할 때 여행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희생하지만 나중에 나는 이렇게 좀 보상을 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어차피 동시에 다 펼쳐져 있으니까 물론 열심히 하지만 동시에 또 보상도 열심히 하는 동시에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요즘 뭐 MZ세대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요즘 젊은 분들 너무 현명한 것 같고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언론이나 뭐 미디어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막상 젊은 이들 만나면 와 너무 바르다.
걱정될 정도로 이렇게 좀 젊을 때는 좀 삐딱하기도 하고 반발심도 있고 그랬는데 너무 바르고 열심히 살고 이런 걸 볼 때 이게 뭐 MZ 세대니 뭐 또 이렇게 그리고 꼰대 뭐 라떼는 뭐 이렇게 세대 이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세대 간의 분열이나 갈등을 조장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젊은 분들 이렇게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이런 걸 볼 때 너무 반갑고 오히려 그 젊은 분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그 꼰대 그런 것들을 많이 의식해서 좀 조심스러운데 내가 너무 조심하나? 조심한다는 거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한 단계 벽을 치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좀 가리고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젊은 분들, 젊은 분들이라니까 나도 나이 든 것 같은데 나도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여행자 얘기하다가 왜 또 이렇게까지 얘기가 발전을 했지? 아무튼 오늘은 소박한 그 양철 컵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 손수건 한 장에 만원경, 나침반, 바느질 재료 그리고 채집한 식물 보관하기 위한 책 한 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낮잠을 자기 위한 그 머리에 베고 책을 베고 자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여행 가서. 그래서 여행 갈 때 책은 꼭 한 권 들고 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내 말 속에 내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나 여행을 가고 싶다 하는데 이미 나는 지금 여행 중인지도 모르겠다. 그래. 여행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화창한데 여행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